오늘의 새로운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화학운반선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되었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 선원 5명, 베트남인 2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총 20명의 선원이 승선했습니다. 이란 언론 매체에 의하면 한국 선박이 기름 오염과 해양환경 규제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케미호 선장에 의하면 이란의 군이 처음에 한국 선박을 멈춘 이유는 영해 침범이라고 말을 했지만 선장이 공해상이라고 주장하자 말을 바꿔서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으로 말을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고속정을 통해서 한국 케미에 접근한 이란 혁명수비대 군인들은 조사가 필요하니 배를 이란 쪽으로 돌리라며 선장은 이란 남부 반다스 아바스항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곧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란에다가 한국 케미호와 선원 억류 해제를 요청하고 한국의 청해부대인 최영함을 출동시켰습니다. 청해부대는 전날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초고속으로 항해했습니다. 청해부대의 주요 역할은 이 같은 납포 관련 상황을 주력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볼 일이 있는 한국 국적 선박들을 엄호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최영함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과 한진 텐진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령급 함장이 이끄는 청해부대는 한국의 최고 유리티 대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한미사일, 잠수함, 음파, 탐지 장비 등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청해부대도 이번에는 사실상 우리 국민이 이란 영토에 옥류 중이기 때문에 아덴만 때와는 다르게 군사작전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 케미호 억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의 제재 압력 완화를 위해서 이 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일어난 한국 선박 납포는 한국을 미끼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표면적으로 선박 억류의 이유를 해양 오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한국에서 동결돼 있는 대략 70억 달러를 돌려달라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원유 대금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못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의 계좌로 입금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미국이 국제은행 간통신협회에서 이란 중앙은행 등 수많은 금융기관을 쫓아냈고 2018년도에는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미국이 핵합의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이 교역과 금융거래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졌습니다. 한 외신에 의하면 한국과 이란에게 동결되어 있는 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리고 이 동결 자금으로 백신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게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처럼 이란의 파렴치한 행동은 이번뿐만이 아닌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인도 유조선 납포입니다. 당시 인도는 이란 석유 수입을 줄이고 이라크 수입을 늘리자 해양오염의 핑계로 납포를 했습니다. 2019년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우가 국제해양법 위반, 작년 8월 아랍에미리트 선박 윌라가 영해 침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을 시행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긴장감을 탈 때마다 호르무즈의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과 동시에 이란은 전 세계를 긴장시킬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란 핵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지난 2015년 이란이 미국의 5개국과 합의한 내용은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만큼 위협을 미치는 플루토늄을 15년 동안 생산하지 않고 최대 우라늄 농축 농도는 3.67%이고 보유량은 300kg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납포와 동시에 우라늄 농축을 20%로 높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상향하는 이유는
핵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우라늄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가 무리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핵추진 항공모함 그리고 잠수함 등을 동원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시설의 타격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타격 즉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취임식을 앞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인 바이든은 이란이 핵협정을 지킨다면 다시 미국은 핵협정에 가입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행동에 따라서 한국의 선박이 납포된 것도 이란의 우라늄 농도를 높이는 것도 미국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